자, 이번 시간부터는 계정 과목별 회계 처리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유동자산부터 볼게요. 자, 유동자산이란 보고기한 종료로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 또는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으로 그 성격에 따라서 당좌자산, 재고자산으로 분류합니다. 하나씩 다 보게 될 겁니다. 자, 그 중에 당좌자산을 먼저 볼게요. 당장, 당좌, 비슷한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네. 자, 당좌자산이라는 얘기는 판매 과정을 거치지 않고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자주 나오는 말이에요. 1년이라는 기준은 다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당좌자산. 반대로 판매 과정을 거쳐야 현금화되는 것은 바로 배우게 될 재고자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 당좌자산의 첫 번째가 이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유동성이 빠른 것부터 하는 거니까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름이 좀 길죠. 여러 가지를 묶어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합니다. 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는 일단 현금과 예금과 현금과 비슷한 현금성 자산을 모두 묶어서 외부에 보고할 때는 현금성 자산이라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많은데 내부적으로 다 묶어서 쓰면 안 되니까 우리는 구체적인 항목을 쓸 거고 외부에 보고할 때는 다 귀찮으니까 다 비슷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그냥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보고해라.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금, 예금, 현금성 자산을 다 묶어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보고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구체적인 거를 다 하나씩 배워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현금이에요. 현금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 없겠지. 우리가 현금 또는 뭐 흔히 돈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돈. 우리 이제 계정 과목 명칭이에요. 돈이라고 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현금이라고 하는데 뭘 현금이라고 할 거냐를 봅시다. 자, 현금이란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거나 물건을 사오거나 남한테 일을 시키거나 또는 빚을 갚는 데 쓰는 교환의 대표적인 수단이 현금이에요. 우리 일상에서 뭐 현금이라고 많이 하고 뭐 현찰, 뭐 돈 이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런데 우리는 회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회계상 현금으로 처리가 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돈이라고 부르는 통화뿐만 아니라 중요한 말, 언제든지 아무런 제약 없이 통화와 바꿀 수 있는 통화 대용 증권까지를 우리는 현금이라고 부릅시다. 자, 우리 일상에서는 이걸 현금이라고 부르지 않는데 우리는 계정과목 명칭으로는 그냥 이거는 일상에서는 흔히 돈이라고 많이 부르고 이런 것들은 뭐 수표 이런 것들이거든요. 돈, 수표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다 묶어서 현금이라고 하자. 왜냐하면 언제든지 아무런 제약 없이 통화로 바꿀 수 있으니까 이름을 여러 개 만들지 말고 현금이라고 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통화 대용 증권이 뭔지가 중요하겠죠. 통화 대용 증권까지를 묶어서 현금이라고 합시다. 자, 그래서 이제 현금의 내용을 보면 통화하고 통화 대용 증권까지를 묶어서 현금이라는 명칭을 쓰기로 했으니까 통화에는 뭐가 있는지 봅시다. 통화에는 동전, 돈, 우리가 지폐, 돈, 이거를 우리는 통화라고 부르고 이걸 계정 명칭으로는 현금이라고 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통화 대용 증권에는 뭐가 있는지 제일 자주 나오는 게 타인 발행 당좌수표, 즉 상대방이 발행한 당좌수표, 현금이다. 이렇게 생겼어요. 뭐 흔히 일상에서 볼 일 없는데 그 다음에 자주 보는 게 이제 은행이 발행한 자기압수표 이런 거 많이 보죠. 우리 이것을 현금이라고 하지 않고 수표라고 많이 부르잖아. 우리 계정 명칭은 현금을 쓰자 이런 얘기입니다. 은행이 발행한 자기압수표, 발행인이 은행이잖아. 그 다음에 뭐 송금수표라는 것도 있고 그냥 보기만 하시면 돼요. 가계수표라는 것도 있고 이제 개인이 수표를 발행하는 거. 그 다음에 여행 갈 때 쓰는 여행자 수표도 있고 그 다음에 우편을 통해서 보내는 우편한 증서, 전신한 증서 이런 것들이 다 왜 통화 대용 증권이냐면 이해하시면 돼요. 언제든지 아무런 제약 없이 저희 통화로 바꿀 수 있으니까 우체국 가서 돈 찾으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만기가 된 공사채 이자표, 사채 뭐 이런 거 이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만기가 돼서 표만 제시를 하면 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만기가 된 어음인데 만기가 됐어. 그럼 제시하면 바로 돈이니까. 그런 것들이 통화 대용 증권이다. 그 다음에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는 통지표 뭐 이런 것들이 궁금하시면
뭐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될 텐데 여기까지 다 아실 필요 없고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타인 발행 당좌 수표와 은행 발행 자기압 수표를 우리는 수표라고 하지 않고 현금이라고 불러야 된다. 이 표시할 때 그런 것만 주의하시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이제 객관식에서는 자금중 뭐 현금에 속하지 않는 것을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니까. 자, 예제 보겠습니다. 자, 처음 시작하실 때 어려울 수도 있는데 회계 2급을 하신 분은 이제 천천히 하다 보면 적응이 될 거예요. 자, 현금 100만 원을 출자해서 영업을 개시합니다. 자, 나한테 뭐 들어오는 거 있나 봅니다. 나는 회사예요. 나한테 출자자들이 돈을 줬죠. 그러니까 나는 왼쪽에 돈이 들어와.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자? 현금이라고 하자 했거든요. 현금. 그리고 그러면 오른쪽에 뭐가 있나 봐. 나가는 거 있니? 없지. 그럼 뭘 봐야 되죠? 자산의 감소는 아니고 부채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출자받았다잖아. 자본이 증가했다. 그래서 자산의 증가, 자본의 증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차변의 현금, 대변의 자본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제 주 관심사가 이 현금이라는 계정이에요. 이 자산이기 때문에 들어오면 왼쪽, 나가면 오른쪽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문제. 보르네오 가구에서 사무용 책상을 삽니다. 대금은 현금을 줘요. 자, 나한테 뭐가 들어오죠? 책상이 들어오잖아. 뭐가 나가지? 현금이 나가지. 그러니까 이제 현금이 나가는 건 알겠다? 그럼 왼쪽에 책상이 들어왔는데 이걸 책상이라고 쓸 거냐? 그럼 얼마나 쉽겠니? 그러면 의자가 들어오면 의자라고 쓸 거냐? 그럼 한두 개가 아니잖아. 그래서 이걸 묶어서 우리는 비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차변에 비품이 들어오고 대변에 현금이 나가는 거래. 이해되시죠? 현금의 증가, 현금의 감소. 우리 주 핵심이 지금 이거 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또 유형자산편에서 배우실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례. 상품 50만 원을 매입합니다. 자, 상품이 들어오죠. 자, 사왔으니까 왼쪽에 적을 거면 돼. 들어왔으니까. 자, 나갈 때 돈이 나갑니다. 뭐가 나가냐? 은행 발행 자기압 수표로 돈이 나갔어요. 그럼 뭘 빼? 수표를 빼는 게 아니라 이걸 우리는 뭐라고 적기로 했죠? 현금이라고 하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나갈 때도 현금이라고 적어야 된다. 여기 이제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은행 발행 자기압 수표. 차변에는 상품, 대변에는 현금이라고 해야 된다. 은행 발행 자기압 수표니까 여기를 수표라고 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통화 대용 증권이니까 언제든지 아무런 제약 없이 통화로 바꿀 수 있으니까 우리는 다 묶어서 현금이라고 하자라고 정했잖아요. 됐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상품 30만 원을 매출하고, 그 다음에 대금은 동점 발행 당좌 수표로 받았어요. 들어오는 게 보이지? 동점이라는 얘기는 타인을 말합니다. 타인을 동점이라고도 불러. 타인이 발행한 당좌 수표를 받았다. 우리가 아까 통화 대용증권에서 뭐 봤죠? 은행 발행 자기압 수표, 타인 발행 당좌 수표 받잖아. 타인이 발행한 당좌 수표를 받으면 아무런 제약 없이 통화로 바꿀 수 있어. 그러니까 나한테 들어왔을 때 여기를 뭐라고 부른다? 현금이라고 해야 된다라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앞전에 설명드렸지만 상품 30만 원을 매출하면 상품이 나가는 게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상품의 원가가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다가 상품 매출만 기록한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20만 원짜리면 상품을 빼낼 수 있지. 그럼 하나 쪽을 또 만들어야 되잖아. 상품 매출 원가라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뭔가를 매출한다 그러면 그 자산이 빠져나가는 건 맞지만 지금 당장 원가가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분계는 결산 때 한꺼번에 한다 라고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면 돼요? 현 상품 매출이라고 수익을 잡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이게 현금이라는 얘기지. 즉 동점이 발행한 당좌수표를 받았다. 타인이 발행한 당좌수표 받으면 통화 대용 증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현금이라고 해야 된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금 보겠습니다. 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첫 번째가 현금, 그 다음에 예금이었죠. 예금의 뜻을 볼게요. 예금에는 당좌예금, 보통예금, 뭐 기타 여러 가지 예금으로서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도래하는 예금. 다 당좌 자산이니까 다 1년 이내겠지. 그래서 큰 이름은 예금이고 그 속에는 당좌예금도 있고 보통예금도 있고 뭐 기타 여러 가지 예금이 있다 이런 얘기네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예금을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 모든 사람 다 통장을 하나씩 갖고 있을 거니까. 그래서 당좌예금, 보통예금, 기타채 예금이 있다. 자, 그리고 이제 봐야 될 것은 우리는 당좌예금을 보시면 되겠죠. 흔하지 않으니까
자, 기업이 은행과 당좌 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당좌 예금 통장에다가 현금을 넣어놔요. 그래가지고 은행으로부터 결제 수단으로 수표를 받아. 그래가지고 남한테 물건 사오고 수표를 발행해서 주면 상대방이 돈을 찾아가는 그런 예금을 보고 이제 당좌 예금이라고 해요. 기업에 사업하는 사람들이 주로 쓰는 거겠죠. 이해되셨죠? 보통 예금은 다 흔히 아는 거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당좌 거래를 잠깐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기업이 은행과 당좌 거래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합수표를 받아도 줘도 되는데 자기합수표는 금액이 이렇게 딱딱 정해져 있으니까 내가 불규칙적인 금액을 하고 싶으면 은행과 당좌 거래 계약을 체결을 해. 그래서 당좌 예금 통장에다가 돈을 집어넣어놔. 보통 예금하고 다른 거지. 당좌 예금 통장에 돈을 집어넣어 한 1억을 넣었어. 그러면 이제 이로부터 발행할 수 있는 수단인 수표책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누구하고 거래를 했겠죠. 응? 거래한 사람한테 결제 수단으로 수표를 발행해 줘요. 어? 이 사람한테 내가 이제 이 사람 뭘 사왔겠지. 또는 뭐 빚이 있거나 그러면 이제 수표를 줘. 그러면 이 사람이 여기다가 제시를 하면 바로 돈을 줘요. 왜냐면 제가 여기 통장에다 돈 넣어놨잖아. 그 돈을 그냥 주는 거야. 이게 이제 당좌 거래라고 보시면 돼. 이해되셨죠? 별로 어려운 거 아니잖아? 내가 당좌 거래를 계약해서 여기다 통장에다가 당좌 예금 통장에다가 돈을 집어넣었어. 수표를 받아가지고 얘한테 결제를 줘. 그럼 얘는 받아가지고 여기다가 넣으면 곧바로 돈을 주는 거야. 왜냐면 내 돈 넣어놨으니까. 이게 이제 당좌 거래의 틀이에요. 그리고 나서 자 이제 발행인인 나는 내가 지금 얘한테 뭔가를 사오고 수표를 발행했죠. 발행하면 뭐가 줄어들어? 내 여기에 있는 당좌예금 통장이 줄어드는 거야. 왜냐하면 통장에 돈을 넣어놨다가 결제하는 순간 얘가 빼낼 거니까 그 통장이 줄어들고, 예? 중요해요. 발행인인 사람은 당좌예금 계좌가 줄어들고, 얘는 뭐야 그럼? 얘는 타인이 발행한 당좌 수표죠. 집어넣자마자 돈 받을 수 있지. 즉 통화 대용 증권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 현금의 증가로 처리한다. 라는 게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됐죠? 당좌 수표를 발행하면 내 당좌 예금 통장에서 빠져나가니까 당좌 예금의 감소. 그걸 받은 사람은 타인이 발행한 당좌 수표는 언제든지 아무런 제약 없이 통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현금의 증가로 처리해야 된다가 핵심이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예제 보겠습니다. 신한은행과 당좌 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당좌 예금 계좌에 100만 원을 입금합니다. 자, 당좌 거래 계약 체결했죠? 당좌 예금 통장에다 돈을 입금시켰다는 얘기는 나로부터는 돈이 나가는 거고 뭐가 늘어나? 당좌 예금 통장이 늘어나는 거잖아. 그래서 사변에 당좌 예금이라고 하고 돈이 나갔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당좌 거래를 개설해서 통장에 돈을 넣어놨으니까 수철상해로부터 상품을 사와요. 상품 사왔겠죠, 왼쪽에. 그리고 돈을 주는데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줘요. 그 상품이 들어왔고 내가 당좌 수표를 발행하면 어디서 돈이 빠져나간다? 여기서 빠져나가니까 요 돈을 요렇게 빼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좌변의 상품, 대변의 당좌 예금의 감소. 이해되셨죠? 자, 창제상해에 상품 25만 원을 팔았습니다. 이제 물건을 팔았다. 그러면 뭐가 생각나면 되겠어요? 수익이 발생했구나 라고 보시면 돼. 자, 물건 팔았으니까 수익이 생겼고 돈 받아야 되겠죠? 15만 원은 현금 받았어요. 그럼 왼쪽에 현금. 그리고 나머지는 동점 발행의 당좌 수표. 동점은 타인이 발행한 당좌 수표를 받으면 나는 뭐라고 한다? 언제든지 아무런 제약 없이 통화로 바꿀 수 있으니까 현금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합쳐서 상품 매출 25만 원에 이것도 현금, 이것도 현금이니까 현금으로 25만 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기 당좌 수표를 발행을 하면 발행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당좌 예금의 감소, 그걸 받으면 타인이 발행한 당좌 수표를 받으면 받은 사람은 현금의 증가라는 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현금성 자산 보겠습니다. 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중에 첫 번째가 현금, 그 다음에 예금, 그 다음에 현금성 자산. 자, 현금성 자산이 뭐냐? 현금성, 비슷하다 이런 얘기지. 자, 현금성 자산의 뜻은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으로 바꾸기가 쉽다. 일단 뭐 거래 비용이 생기긴 하나 봐요. 그 다음에
이자율 변동에 따른 시장의 이자율이 이렇게 막 움직이는데 그 상품의 자체의 가치 변동이 경미한 금융 상품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시장의 이자가 막 움직이더라도 그 가치가 그렇게 심하게 움직이지 않는다. 그런 금융 상품으로서 취득할 당시에 내가 이 금융 상품을 취득할 당시, 취득 당시에요. 취득 당시 만기일 또는 상환일이 3개월 이내인 거 아주 빠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주 빠르다. 이게 현금성 자산의 뜻이에요. 즉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 변동 위험이 아주 경미하다. 이자가 움직인다 하더라도. 그리고 취득할 당시에요. 보통 날짜 계산은 우리 가장 많이 듣게 되는 게 보고기간 종료일부터 1년 이렇게 따지거든. 근데 얘는 취득 당시 3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 아주 빨라. 그래서 현금성 자산으로 해놔라. 이런 얘기인데 보시면 여기서 봐야 될 이 내용물들 중에 우리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바로 밑에가 단기 금융상품이 있거든요. 단기 예금. 근데 거기에 들어있는 것 중에 엄청나게 빠른 거야. 예? 3개월 이내에. 그래서 한 칸 올려서 현금성 자산으로 한다라는 걸 한번 들어놓으시고. 되셨죠? 취득 당시에요.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아니라 사자마자 3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한다. 아주 빠르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유동성이 높은 한 칸 올려가지고 현금성 자산을 올려놔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것들의 예를 보면 취득 당시에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채권이나 단기 금융상품. 바로 뒤에 배우는 바로 밑에 게 단기 금융상품이거든요. 근데 그건데 이게 만기가 취득하자마자 3개월 이내니까 한 칸 위로 올려라. 그 이름이 이제 현금성 자산으로 늘어나는 얘기지. 그 다음에 환매채. 환매채는 환매 조건부 채권이에요. 환매 조건부 채권. 뭐 뜻은 네이버 찾아보시면 되겠고, 환매 조건부. 그러니까 내가 채권을 발행한 사람이 어느 시점에 다시 사주겠다. 이런 조건. 환매 조건부 채권인데 3개월 이내에 다시 사줄 수 있는 채권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투자신탁 계약 기간이 3개월 이내인 초단기 수익증권. 여기서 제일 중요한 숫자는 다 취득 당시 3개월 이내 만기. 3개월. 이렇게 뜻이에요. 그리고 이 내용들은 바로 밑에서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게 돼. 뒤에서 배우게 될 단기 금융상품에 똑같은 얘기들이 들어있어. 근데 그것들은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야. 얘는 사자마자 3개월 이내야. 그러니까 한 칸 올려서 하는 명칭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리고 뭐 이런 상품들 다 기억해야 되는 건 아니고 제일 중요한 숫자는 3개월 이내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기출문제 실기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거래를 세연상사의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추가 입력하시오. 그리고 이제 자격시험에서 요구하는 유의사항은 딱 한 번만 보시면 되겠네요. 적요, 그 다음에 기초코드 등록, 카드 등 사용 여부는 뭐 커서가 안 들어가니까 이건 뭐 고정사사 살 필요 없고, 입력 생략. 그러니까 일단 적요는 입력을 생략한다. 그 다음에 채권 채무와 관련된 거래처명은 반드시 등록되어 있는 거래처 코드를 선택해라. 그러니까 채권 채무와 관련된 계정 과목이 나오면 반드시 거래처 입력해라. 자, 하다 보면 뭐가 채권이고 뭐가 채무인지 알게 되는데, 그냥 거래처를 걸지 않아도 되는 걸 걸어도 상관없어요. 시간이 낭비가 될 뿐이니까. 그 다음에 회계처리 시 계정 과목은 등록되어 있는 계정 과목 중에서 가장 적절한 계정 과목을 사용합니다. 이게 이제 일반 전표 입력에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자, 회사를 이제 우리가 기출문제 풀 때는 4002번 세연상사 선택하시고 일반 전표 입력에 들어가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네요. 자, 문제 1번 보겠습니다. 1월 1일 대원상사에 컴퓨터를 판매하고 상품 대금 150만원을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자, 이제 분개를 하면 시험 보실 때 이렇게 많이 하시던데, 상품을 팔았고 현금 받았으니까 왼쪽에는 현금 150, 오른쪽에는 상품을 팔았죠. 상품 매출. 이렇게 분개할 거예요. 이걸 입금을 할 필요 없이 그냥 차변, 대변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내가 먼저 알 수 있는 거. 그래서 나는 상품을 팔았다. 너는 뭐 돈 들어온 걸 알겠다. 그러면 현금 먼저 해도 되고, 나는 상품을 팔았으니까 차변이라고 날짜 치시고 1월 1일 치고, 저는 상품 팔았다가 먼저다. 나는 현금이 먼저다. 상관없어요. 나는 대변에
상품 매출을 먼저 잡을게요. 상품을 팔았으니까 수익을 잡아야 되겠죠. F2 키 눌러서 또는 이름 곧바로 상품 이렇게 치시면 되겠죠. 상품 매출을 찾습니다. 확인하시고 상품 매출 찍고 그 다음에 거래처 관리할 필요 없으니까 넘어갑니다. 자, 왜 상품 매출은 거래처 관리하지 않을까? 내가 누구한테 파는지 얼마인지 알아야 될 텐데 그거는 회계 1급에 가면 알아요. 우리가 주로 상품을 팔 때 여기다 입력하지 않습니다. 주로 세금계산서를 끊기 때문에 우리 급수에서 다루지 않는 메인 매출 전표라는 데서 입력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실무에서 이 메뉴만 쓴다면 당연히 걸어야 되겠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물건 파는 걸 입력하지 않는다. 그래서 상품 매출은 중요하지 않다. 일단 상품 매출은 수익이잖아. 채권 채무가 아니야. 그렇다 치고 적을 필요 없고 금액 150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다 끝났죠? 그 다음에 차변에 뭐가 들어와요? 현금이 들어오잖아. 차변에 커서 놓고 현금 두 자리 쳐서 엔터 치시면 돼요. 또는 F2 키 눌러서 현금 하셔도 되고 제가 화면으로 보여드릴 때는 F2 키 눌러서 나오는 화면으로 보여드리는 거고 여러분 입력할 때는 현금 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곧바로 현금 찍히고 150 찍혔죠. 그래서 거래 끝났네요. 자, 이제부터 주로 나오는 게 상품 매출이니까 물건을 팔았다. 그러면 돈을 뭘로 여러 가지로 받을 거야. 고민하지 말고 상품을 팔았다. 상품 매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날짜는 1월 2일이고 소비자에게 현금으로 상품을 판매합니다. 상품 팔았죠? 대변에 상품 매출 찍고 거래처 필요 없고 금액 100만원. 차변에 현금 받았잖아. 현금 찍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우리가 계정 과목 코드 번호를 다 외워야 될 필요는 없지만 이 코드 순서가 유동성 배열이니까 제일 빠른 게 현금이거든요. 요거는 최소한 좀 외워야 되겠죠. 가장 많이 나오는 계정 과목이기도 하지만 101번 현금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품 팔고 현금 받았다. 그 다음 세 번째 문제 부산 상회에 상품 800만원을 판매합니다. 상품 팔았죠? 이제 돈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대금은 전액 은행 발행 자기합수표. 자, 일단 대변에 상품 매출 금액 800만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거잖아. 은행 발행 자기합수표를 받았어. 이게 뭐냐? 통화 대용 증권이다. 현금이다. 라는 걸 알아야 되겠죠? 차변에 현금 800만원. 은행 발행 자기합수표 통화 대용 증권입니다. 현금. 그 다음 4번 수원 상사에 상품 200만원을 매출합니다. 상품 매출이라고 아시겠죠? 동전 발행 당좌수표를 받았습니다. 타인이 발행한 당좌수표 받았네요. 통화 대용 증권이죠. 이것도 현금. 그래서 대변에 상품 매출 200만원, 그 다음에 차변에 현금 200만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영업부 사원에 10대 25,000원을 현금으로 줍니다. 자, 현금 나가는 거 아니까 현금 먼저 하지 마시고 뭐 편한 대로 하시면 되겠죠. 나는 비용이 발생했구나. 차변에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복리 후생비라고 합니다. 자, 임직원의 복리와 후생을 위해서 지출한 비용. 이것은 무슨 이론이 있는 게 아니니까 직원의 복지 차원에서 복리 차원에서 지출한 돈 복리 후생비라고 암기를 하셔야 되겠죠. 어려운 거 아니니까. 굳이 영어 단어는 아니잖아. 복리 후생을 위해서 지출한 거 식사 주는 거 복리 후생비라고 하는구나. 금액 24,000원. 대변에 돈 나갔죠? 현금. 자, 그래서 지금 주로 배우는 게 현금이 현금성 자산이니까 현금이 들어오면 왼쪽, 나가면 오른쪽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통화 대용 증권이 뭔지만 잘 아시면 되잖아. 자기합수표, 그다음에 타인이 발행한 당좌수표 받으면 현금, 이제 현금이 나가는 거래요. 대변에 현금. 출금 전표 쓰실 필요 없다. 그 다음 사무용 책상을 사옵니다. 나한테 책상이 들어오죠. 책상이 들어왔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비품이라고 부릅니다. 책상을 사올 때 책상이라고 하고 의자를 사올 때 의자라고 하고
전화기 사올 때 전화기라고 하면 너무나 계정가방이 많잖아. 그래서 회사에서 쓰는, 이렇게 놔두고 쓰는 집기 비품들을 우리는 비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차변에 비품 또는 대변에 자기압수표가 나가는 거 먼저 하셔도 돼요. 비품 쓰고, 은행 발행 자기압수표로 지급했어요. 은행 발행 자기압수표는 통화 대형 증권이지, 이걸 주면 뭐가 나가요? 현금이 나가는 겁니다. 50만 원 쓰고 대변에 현금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관심사는 이런 것들이잖아. 이런 것들을 현금으로 한다는 거. 들어오면 왼쪽, 나가면 오른쪽. 50만 원 찍고, 그 다음에 우리은행과 당좌 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당좌 예금 계좌에다가 현금을 입금시킵니다. 당좌 예금 계좌에다가 현금을 입금했으니까 현금이 나가고 당좌 예금 통장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는 차변에 당좌 예금 통장을 먼저 입력할게요. F2키 눌러서 또는 당좌라고 치면 당좌 예금이 보입니다. 찍고, 금액은 거래처 다 필요 없고 차변에 500만 원. 그리고 돈이 뭐로 나갔죠? 현금으로 나갔잖아. 대변에 현금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 다음이 지금 나오는 건 이제 이 계정 금방 나오는 거잖아요. 당좌예금 계좌에 돈이 들어갔다. 라는 거. 그 다음, 8번째, 보통예금 계좌에서 600만 원을 인출합니다. 보통예금에서 돈이 빠져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당좌예금 계좌에 입금시킨다는 얘기예요. 그죠? 보통예금에서 돈이 빠지고 당좌예금에 돈이 들어간다. 그래서 대변에 보통예금을 뺍니다. F2키 눌러서 또는 보통이라고 치고 보통예금 금액이 600만 원이 빠져나갑니다. 어디로 들어갔다고? 당좌예금 계좌에다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차변에 당좌예금. 현금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게 당좌예금인데, 현실에서는 그렇게 당좌예금 많이 쓰지 않는데, 그래서 여러분에게 무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이 바닥에서 일을 하시려면 언젠가 다 외워야 되니까, 현금 다음으로 유동성 빠른 게 당좌예금, 보통예금. 그래서 저는 당연히 외워야 되겠죠. 여러분은 외우기 싫으면 안 해도 되세요. 이름만 당좌. 됐죠? 당좌예금 통장. 보통예금에서 돈 빠지고 당좌예금 통장에 돈 들어놨다. 이렇게. 그 다음에 9번째, 당좌예금 계좌의 잔액 부족에 대비해서 보통예금 계좌에서 당좌예금 계좌로 집어넣는데요. 똑같은 얘기죠. 보통예금 빠지고 당좌예금 들어가고. 그래서 대변에 보통예금 빼고 금액 300. 차변에 당좌예금, 당좌라고 치고 집어넣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10번. 강릉상해에서 상품 200만 원을 사옵니다. 자, 상품을 사왔어요. 뭐가 들어온 거 알겠죠? 그 차변에 상품. 차변에 상품 쓰고 F2키 눌러서 또는 상품이라고 치고 금액은 200만 원을 입력합니다. 자, 사왔으니까 돈을 줘야 될 텐데 돈을 주는데 현금으로 100, 나머지는 당좌 수표 발행. 자, 일단 현금으로 100이 나가는 걸 알겠죠? 100 치고. 그 다음이 당좌 수표를 발행하면 돈이 어디서 빠져나가요? 나의 당좌 예금 계좌에서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대변은 당좌 예금의 감소로 처리해야 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기억하시고 당좌 수표를 발행하면 내가 나의 당좌 예금 계좌에서 빠져나가고 내가 남이 발행한 당좌 수표를 받으면 언제든지 현금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통화 대형 증권인 현금이라고 처리하고 그 다음에 11번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현금 500만 원을 입금합니다. 그 돈이 현금이 나가고 보통예금이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편한 대로 나는 현금이 나간 걸 알겠다? 그러면 현금 먼저 빼도 됩니다. 현금 빼고 500 돈이 어디에 들어가냐면 보통예금 계좌로 차변에 보통예금 103번 500만 원 들어간다 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12번째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결산 이자가 입금이 됩니다. 내가 보통예금이 있는데 이자가 생겨서 통장에 돈이 찍힌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걸 알겠다. 차변에 보통예금 치고
금액 21,000원 치고. 자, 그러면 대변에 이제 뭐가 생긴 거냐? 대변에 뭐가 생길 수 있어요? 자산이 감소한 것도 아니고, 부채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자본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뭐가 생긴 거예요? 수익이 생긴 거야. 그때 쓰는 수익을 보고 우리는 이자 수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F2키 눌러서 또는 이자라고 치고, 이자 수익. 수익 발생이에요. 수익의 발생. 그 다음에 단기분 사무실 인터넷 사용료 34,000원이 보통예금 통장에서 자동 이체됩니다. 보통예금에서 돈 빠져나가죠. 그러면 할 수 있는 쪽부터 하시면 되지. 대변에 보통예금 돈 빼냈고 34,000원. 차변에 뭐야? 차변에 생길 수 있는 게 뭐죠? 자산이 증가한 거 아니지. 부채가 감소한 것도 아니고 자본이 감소한 것도 아니고 수익이 취소된 것도 아니고 뭐가 생길 수 있어요? 비용이 생길 수 있죠. 비용. 그래서 이때 이런 걸 보고 통신비라고 합니다. 통신이라고 엔터 치고 입력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해설에 써 있죠. 통신비는 뭐 핸드폰 요금 뭐 이런 것들을 통신비라고 해요. 그러니까 복리후생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 복리후생비, 그 다음에 뭐 인터넷 사용 같은 통신비, 이것들은 무슨 이론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부르기로 했어. 여러 가지를 묶어서 그러면 그렇게 이제 기억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개하실 때는 입금전표, 출금전표는 채점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처음 시작할 때는 생각나는 쪽 차변, 생각나는 쪽 대변하고 양쪽을 채우시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습관적으로. 그리고 여기 혹시 공부하시다가 여기에 숫자가 서로 안 맞으면 신경 끄셔도 돼요. 여기는 분개만 하는 회사니까 여기에 숫자가 꼭 장부상 똑같아야 되는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일단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서 중요했던 내용만 잘 정리하시면 이 정도의 출제된 문제는 충분히 풀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여기까지. 종료. 상단에 닫기 누르고 종료할게요. 자, 이어서 현금 출납장 메뉴를 보겠습니다. 현금 출납장이라는 얘기는 현금의 입금과 출금 내역을 상세하게 기록하는 보조기입장입니다. 그러니까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만 기록하는 장부를 우리는 현금 출납장이라고 합니다. 자, 세연 상사의 현금 출납장 한번 볼게요. 클릭하시고 여기 들어가서 이제 날짜를 칩니다. 1월 1일부터 우리가 지금 전표를 1월 13일까지 입력했잖아요. 1월 13일까지 입력하면 입력했던 것이 이렇게 입력이 보여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걸 계정으로 그리면 이렇게 보입니다. 조금 진하게 할까? 이렇게 해가지고 요게 이제 계정이야. 그리고 여기 주인공이 현금인 거야. 현금이 자산이죠. 그러니까 왼쪽에 찍힌 금액은 증가된 금액인 거고 그것을 현금이니까 입금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이쪽은 감소된 거래야. 돈 나간 거래. 출금. 이제 보고 읽을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 잘 보면 작년에 전기에 현금이 500만 원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1월 1일 날 현금이 입금 되니까 계속 현금이 늘어나고 있죠. 그러다가 출금 하니까 줄어들잖아. 그래서 1월 11일 현재 1월 12일과 13일은 현금 거래가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1월 13일로 보면 13일 현재 현금 잔액은 이렇게 보고 알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이제 시험에서 장부 조회에서 뭐 1월 13일 현재 현금 잔액은 얼마인가 그러면 현금 출납장을 보시면 되겠다라는 얘기네요. 그 다음에 자 여기 뭐 특수한 기능 중에 저기 전표 조회라는 거 누르면 밑에 분개도 확인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닫고 상단에 닫기 누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정별 원장 볼게요. 자, 원래 현금도 계정이야. 근데 현금 뺀 나머지들을 현금처럼 보는 게 현금 출납자처럼 보는 게 계정별 원장인데 이 계정별 원장 중에 유일하게 현금만 현금 출납장에서 별도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계정별 원장에서는 현금 계정은 조회가 되지 않아요. 자, 계정별 원장이라는 얘기는 각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특정 계정 과목별로 따로따로 이렇게 다 보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현금 계정은 현금 출납장에서만 가능하다. 자, 그래서 세은상사 여기 아까 현금 출납장 보셨죠? 그 말고 나머지 계정은 여기서 형식은 똑같아요.
날짜 1월 1일부터 1월 13일까지 치고 알고 싶은 게 내가 보통예금이다. 그럼 여기서 F2키 눌러서 보통예금을 찾아서 열어보면 되겠죠. 또는 뭐 당좌예금이면 당좌예금 찾으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보고 읽어야 되니까 똑같아요. 여기서 차변, 대변. 그리고 여기에 주인공이 얘야. 보통예금인 거야. 아까 걔는 현금인 거고. 그리고 현금은 여기 표현을 왼쪽을 입금, 여기를 출금 이렇게 표현했지만 여기는 이제 다른 계정가봉들은 차변, 대변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얘가 지금 일단 자산이기 때문에 이쪽이 증가겠지. 이쪽이 증가, 이쪽이 감소. 이게 만약에 부채나 자본이라면 이쪽이 증가, 이쪽이 감소. 이미 배우셨잖아요. 계정기입의 법칙에서. 그래서 여기 보통예금의 계정을 보니까 전기에 1370만 원이 넘어왔는데 보통예금의 감소해서 잔액, 또 증가, 잔액, 또 감소해서 결국은 1월 13일 보통예금의 잔액은 9687000이라는 걸 알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래가 발생해서 분계장에 분계를 하면 각 계정에 이렇게 각각 계정별로 이렇게 다 모아놓는 거야. 이게 계정별 원장이야. 근데 현금 계정은 유일하게 현금 출납장이다. 별도다. 이런 얘기입니다. 닫고 마칠게요.